안녕하세요. 저희는 수아와 노인 파트를 설명해줄 상현이, 고경 언니예요. 수아 파트에서는 유치 맹출 시기와 매복치, 과잉치에 대해 설명해 드릴 거고, 노인 파트에서는 의치와 임플란트에 대해 설명해 드릴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들어가 보실까요? 제일 먼저 생후 6개월쯤 아랫니 중 앞니가 좌측 우측에 맹출이 된 다음 생후 7개월쯤 바로 옆에 치아인 측절치가 맹출이 돼요. 생후 7개월 반쯤에 윗니의 앞니가 맹출이 되고 생후 9개월쯤 상하게 측절치가 맹출이 돼요. 생후 1년쯤엔 아랫니의 어금니인 유구치 2개 중 앞에 유구치가 좌우로 맹출이 되고 14개월쯤 위쪽의 유구치 2개 중 앞에 유구치가 좌우로 맹출이 돼요. 생후 16개월쯤 아랫니 중 송곳니라고 불리는 견치가 좌우로 맹출이 된 뒤 18개월쯤 상하게 견치가 맹출이 돼요. 그 다음으로 하악의 제일 뒤 유구치가 20개월쯤 맹출이 되고 생후 2년쯤 유치 중 마지막으로 상하계 유구치가 맹출이 되면서 유치의 맹출은 완료가 된답니다. 아이의 경우 치아 썩는 속도가 빠르니 치아가 나는 순간부터 고강내청결에 신경을 많이 써주어야겠죠? 그럼 제가 매복치랑 과잉치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매복치는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맹출할 시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잇몸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는 치아를 말해요. 매복치가 생기는 이유는 치아가 나와야 되는 자리에 치아가 나오지 못하거나 나와야 하는 위치나 방향이 나빠져도 매복치가 생기게 되는데요. 치아가 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뉠 수 있어요. 첫 번째로 치아 쪽 유치 잔존, 과잉치, 이물질로 인하여 나오지 못하는 경우, 두 번째로 치아가 배열된 공간이 부족하여 덧니가 생긴 경우, 세 번째로 영구치 결손 등의 경우로 치아의 공간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매복치 치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매복치를 외과적으로 노출시켜 제자리로 위치시킵니다. 이러한 교정적 견인술을 구강외과에서 외과적 수술로 시행을 하고 이후 교정력을 이용하여 치아를 제자리로 당겨주게 됩니다. 치료기간은 약 1년에서 2년 정도 예상하게 됩니다. 소아 파트 마지막으로 과잉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해요. 사람의 치아는 보통 사람니를 제외하고 영구치 28개, 유치 20개로 구성이 됩니다. 과잉치는 이러한 일반적인 치아 개수보다 1개 이상 많은 것을 말하며 위쪽 앞니 사이에 과잉치가 발생하면 앞니 사이가 벌어져 미관상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벌어진 틈 사이로 이물질이 끼어 구강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과잉치가 영구치의 맹출 경로에 있을 경우 영구치가 잘 자라지 못해 부정교합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비정상적인 방향으로 맹출하거나 낭종이라는 물혹이 생기게 되면 인접한 치아 뿌리를 흡수시켜 치아 뿌리를 약하게 만들어 치아가 흔들리거나 빠지기도 합니다. 과잉치가 의심되는 경우 파노라마 엑스레이 검사를 통해 과잉치의 개수를 파악한 후 더 정확한 진단을 위해 CT 촬영을 하여 수술 계획을 세웁니다. 발치 후 붓기 방지와 통증 완화 목적으로 구강 내 고정장치를 사용하게 됩니다. 아이에 대해 설명을 해드렸으니 노년층이 주로 사용하게 되는 의치에 대해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의치의 종류에는 가공의치, 국소의치, 총의치가 있어요. 먼저 가공의치란 치아가 결손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인공치아를 뜻해요. 가공의치에는 고정성 가공의치와 가철성 가공의치, 접착성 가공의치가 있는데요. 고정성 가공의치는 대부분의 경우에 사용되는 일반적인 가공의치이고 가철성 가공의치는 환자 스스로 꼈다 뺐다가 가능한 가공의치예요. 마지막으로 접착성 가공의치는 앞니에 적은 수 치아가 결손됐을 때 주로 사용된답니다. 가공의치의 종류도 알아봤으니 주의사항 및 관리법도 꼭 알아둬야겠죠? 가공의치를 장착하게 되면 가공의치의 지대장치와 인접치아면 사이, 지대장치와 가공치 사이, 가공치가 치엔에 접촉하는 부위에는 음식물의 잔사가 남아있을 수도 있고 완전한 치면세균막 관리가 어려워지는데 이런 곳들이 장기간 잔존하게 된다면 치주질환 및 우식증이 발생되기 쉽고 안 좋은 경우 가공의치를 제거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가공의치를 장착했을 때 올바른 칫솔질 방법은 칫솔의 솔 부분은 씹는 면을 향해 45도 각도로 위치시킨 후 진동을 주듯이 짧은 전후 운동을 천천히 수회 반복해줍니다. 또한 치실, 치실고리, 치간 칫솔, 첨단 칫솔, 슈퍼플러스 등의 보조 구강 위생용품을 같이 사용하는 것이 좋고 정기적 내원을 통한 계속적인 유지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설명해줄 것은 국소의치예요. 국소의치란 상하악 치아 중 일부 상실된 부분의 조직 결손을 수복해주기 위하여 적용하고 환자 스스로 착탈 가능한 보철물이에요. 국소위치는 목적에 따라 임시 국소위치와 최종 국소위치가 있어요.
임시 국소의치란 최종 의치 장착 전 환자가 적응할 수 있는 기간 또는 최종 의치의 수정과 보완 등으로 인해 임시로 장착하는 것이고, 최종 국소의치는 최종 인상을 통해 국소의치 목적에 맞게 제작하여 최종적으로 장착되고 실생활에 사용되는 의치를 말하는 거예요. 다음으로 국소의치의 관리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타액 분비가 줄어들게 되는데, 의치 장착자의 경우 타액 분비가 줄어들면 음식물 잔사가 의치에 더 잘 달라붙게 돼요. 그렇다면 의치를 빼내 국소의치용 칫솔로 의치를 닦아줘야 하는데, 의치를 닦아줄 때는 마모성이 없는 세척제나 비누가 가장 적합한 세제이고, 국소의치를 닦을 때 실수로 떨어뜨려 깨지는 일이 없도록 바닥에 수건이나 물을 담아놓은 그릇을 둔 채로 실시하는 것이 좋아요. 의치를 닦는 방법은 국소의치용 칫솔의 강모단이 굵은 부분으로 국소의치의 바깥쪽을 닦아주고, 강모단이 짧은 부분을 이용해 세밀한 부분을 닦아줍니다. 잠을 잘 때엔 국소의치를 물 또는 의치 세정액 속에 보관을 해두어야 하고, 뜨거운 곳 옆에 두면 의치의 변형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줘야 해요. 그리고 절대 스스로 의치를 조정하지 말고, 조정이 필요하다면 꼭 병원에 내원을 해야 해요. 국소의치는 보험이 가능한데 7년에 1회만 적용이 가능해요. 하지만 3개월 동안 수리는 무상으로 된답니다. 건강보험 대상자는 진찰료, 재료 비용 등을 포함해 요양급여 비용 총액의 30%를 산정해요. 이제 의치 중 마지막인 총의치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총의치란 위아래 치아가 모두 상실됐을 때 상실된 치아와 그 주위 조직을 대신해서 사용하는 보철물이에요. 사람들은 보통 틀니라고 부르는 것이죠. 먼저 총의치의 구조에 대해 알아볼게요. 총의치의 구조는 간단해요. 의치상과 인공치아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인공치아는 말 그대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치아의 부분이고, 의치상은 인공치아를 제외한 나머지 잇몸 부분을 뜻해요. 그럼 이제 총의치를 장착했을 때 주의점, 의치세척법, 총의치보험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제일 먼저 총의치를 장착했을 때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총의치를 장착한 환자가 만족할 만큼의 식사를 하기 위해서는 6에서 8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고, 발음 또한 제대로 되지 않을 거예요. 발음의 문제는 글 읽는 것을 반복적으로 연습한다면 수준에 적응이 가능해요. 그 다음, 밤에 잘 때 입안에서 의치를 빼내어 의치 아래에 있는 잇몸 같은 조직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해주고, 빼낸 의치는 차가운 물에 담궈둬야 해요. 따뜻한 물에 담궈두면 변형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통증이 있을 때나 정기적인 구강검사를 위해 병원에 내원을 해주는 것이 좋아요.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것인데, 총의치는 절대 혼자서 수리하면 안 돼요. 잘못 손을 대면 다시 제작해야 하는 경우가 오게 됩니다. 다음으로 총의치를 사용하는 데에 있어서 의치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내가 사용하는 치아니까 오래 사용하기 위해서 잘 관리해야겠죠? 첫 번째, 식사 후마다 양치질을 할 때 총의치용 칫솔로 가볍게 닦는 것이 좋고, 간식을 먹은 후에도 칫솔질까지는 하지 않아도 흐르는 물에 씻어주는 것이 좋아요. 두 번째, 거친 연마제가 포함된 치약을 사용하거나 너무 세게 닦게 되면 의치상이나 인공치아가 마모될 수 있으니 가볍게 닦아주어야 해요. 세 번째로, 실제 자신의 잇몸과 닿는 의치의 부분은 가능한 흐르는 물에 씻어주거나 의치 세정제를 이용해 닦아주어야 해요. 조금 더 신경 써서 관리해줘야 하는 부분이겠죠? 네 번째로, 총의치는 찬물 속에서 전용 세정액을 이용하여 소독을 해줘야 해요. 뜨거운 물로 하게 되면 총의치의 재질이 플라스틱이라 변형이 발생하여 사용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어요. 다섯 번째, 총의치를 세척할 때 국소의치와 마찬가지로 떨어뜨려 파손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너무 세게 잡지 말고 밑에 수건이나 물을 받아놓고 세척을 하는 것이 좋아요. 마지막으로, 취침 시 또는 의치를 사용하지 않을 때 의치통에 물을 담아 의치를 넣어 보관해야 해요. 의치를 넣어 보관할 때는 의치 전용 세정제를 용해시킨 용액에 담그고 다음날 일어나서 그냥 일반 물로 세척 후 입안에 넣어 사용하면 됩니다. 의치를 보관할 때 건조하게 두면 의치의 변형이 발생할 수 있으니 꼭 주의해줘야 해요. 마지막으로 총의치 보험에 대해 설명을 해줄게요. 보험은 7년 이내에 1회만 적용해주고, 본인 부담금은 건강보험 대상자는 진찰료, 재료 비용 등을 포함해 요양급여 비용 총액의 30%를 산정하고, 의치를 장착하기 이전 진료가 중단된 경우 치료한 때까지만 비용을 산정합니다. 다음은 임플란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해요.
임플란트란 골 내부에 생체 적합성이 있는 티타늄과 같은 금속을 식립하는 걸로 치아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보철물이에요. 식립 후 일정 기간이 지나게 되면 골 유착으로 앞골 내에 견고히 고정되게 되는데 그 후 금관이나 의치를 제작하여 연결하게 됩니다. 임플란트의 종류에는 골마카 임플란트, 골관통형 임플란트, 골내 임플란트가 있는데 그중 골내 임플란트는 요즘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으로 임플란트를 치조골, 기저골에 외과적으로 식립하는 방법으로 나사형 원통형입니다. 임플란트는 1차 수술 시 치근의 역할을 해주는 피스처라고 하는 인공 치근을 앞골 내에 심게 됩니다. 1차 수술 후 식립된 인공 치근의 나사 수용부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커버 스크류라는 것을 끼웁니다. 이 커버 스크류는 2차 수술 시 제거를 하게 되고 2차 수술 시에는 1차 수술 시 심어놨던 인공 치근의 지대주, 어버트먼트를 연결하게 됩니다. 지대주를 연결할 때 지대주 고정용 나사를 이용하여 고정하게 되고 2차 수술 후 인상 체득을 하여 최종 보철물이 나오게 되면 크라운이라는 보철물을 연결하여 임플란트 수술은 끝이 납니다. 즉, 임플란트 시술 순서는 1차 수술, 2차 수술, 인상 체득, 프레임 제작 및 교합 체득, 보철물 제작 및 장착 순으로 하게 됩니다. 이런 임플란트 장점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임플란트는 일반 보철 치료보다는 수명이 길다는 점과 다른 보철 치료보다는 자연스러운 발음이 가능하다는 점, 관리 방법이 번거롭지 않다는 점, 치조골이 흡수되는 걸 방지한다는 점, 잔존 자연 치아를 보호할 수 있고 충치가 생기지 않으며 언제나 제거가 가능하다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이 있는 반면 단점도 있는데요. 세균 감염이 약하고 긴 시술 시간이 요하게 되며 경제적 부담감을 느낄 수 있고 실패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또한 치주인대가 없어 충격 흡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 임플란트는 어떠한 경우에 하게 될지 궁금하실 텐데요.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인접치 삭제를 꺼리시거나 의치 장착을 싫어하시는 분, 구토 반사가 심해 의치 장착이 어렵고 심한 치조골 흡수를 유지가 어려우신 분, 근육의 부조와 악습관으로 의치 유지가 어려우신 분, 부착 치는 양이 부족하신 분, 총의치에 과도한 기대로 만족하시지 못하시는 분과 적절한 지대치가 존재하지 않으신 분들은 임플란트를 하시는 걸 권유합니다. 반대로 임플란트를 하시면 안 되는 분들이 있는데요. 심한 이갈이를 하시는 분, 심한 골흡수가 있으셔서 임플란트 식립이 어려우신 분, 앞골에 골수염이 있으신 분, 앞골에 방사선 치료를 받으신 경우, 정신질환을 앓고 계신 분, 조절되지 않는 전신질환자 분들은 하시면 안 되세요. 임플란트를 식립하게 되면 관리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겠죠? 임플란트를 하게 되면 3개월 간격으로 정기적인 구강위생관리가 필수적이에요. 구강위생관리로는 임플란트뿐만 아니라 자연치에 대해 치면세마도 포함합니다. 임플란트 표면에 흠집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플라그를 철저히 제거해야 합니다. 또한 보철물의 적합도와 교합평가를 시행하게 되고 병원에서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혼자 관리가 필요하겠죠? 입솔질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외 치간 칫솔, 치실 등 구강위생용품을 같이 사용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임플란트가 워낙 가격이 비싸다 보니 보험이 적용되는데요. 임플란트 보험은 만 65세 이상의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해당이 되고 적용 개수는 1인당 평생 2개만 적용이 됩니다. 건당 보험 70%가 적용하게 되고 그럼 본인 부담금이 전체 금액의 30%가 되겠죠? 해당 부위가 따로 있나요?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윗니, 아랫니 구분 없이 어금니에 적용이 되며 임플란트 수술 후 3개월 이내는 사후 점검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지루할 수도 있지만 유용하게 쓰이길 바라며 성희 언니와 보경 언니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